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가 폐막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청사진 제13차 5개년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요. 경제 성장률 목표가 확정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번 회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박승준 인천대학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박승준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중국 공산당의 연례 최대 행사라고 하는 중전회요. 오중전회라고도 하던데 오늘 폐막하죠? 네네. 보통은 임기 중반에 열리면 좀 다소 느슨한 회의가 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만 중국 경제가 워낙 침체기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면서요? 네, 오늘 폐막하는 회의는 중국 공산당 정식 명칭이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 줄여서 18기 오중전회라고 합니다. 네. 이번 회의는 내년 3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계획의 기조를 결정해야 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네.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분수령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시진핑 리커창 총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본격적인 경제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이 중전회에서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춰잡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현재 7%대의 경제 성장률은 5년 전에 열린 17기 오중전에 네. 그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네. 연평균 성장률을 그 이전의 10% 이상에서 7.0 내지 7.5%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 결과는 오늘 7시에 발표되겠지만 신常態, 즉 영어로 뉴 노멀이라는 네. 그런 개념을 설정해서 지금까지 7%보다는 조금 낮은 6%대의 성장 목표를 세울 것으로 지금까지 예측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경제 문제 외에도 이번 중전회에서 이 시진핑 주석이 군내 친정 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면서요. 1978년 지금부터 37년 전에 개혁 개방을 시작한 덩샤오핑은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 후임자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군인 출신이 아니고 네.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당 총서기 시진핑은 그동안 군사 직위와 당 직위를 겸해온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 당 총서기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덩샤오핑 이후 최초의 군인 정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시진핑은 군내 친정 체제를 이미 확고히 굳힌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네. 이미 중국 군내에서는 시진핑의 친정 체제가 굳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중국 경제의 궁극적 목표를 샤오캉 사회 실현이다. 이 시진핑 주석이 2021년까지 완성하겠다. 이렇게 장담한 바가 있는데요. 이 교수님 전문가로서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샤오캉 사회라는 말은 37년 전인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 국민들에게 제시한 개념입니다. 네. 샤오캉이라는 개념은 중산층이 충분히 확보된 사회를 말합니다. 네. 한 사회의 소득 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데는 이른바 지니계수, GINI 지니계수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를 갖게 되는데요. 보통 0.5를 넘으면 불평등이 아주 심각한 사회가 돼서 폭동이나 내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사회가 됩니다. 현재 중국 사회의 지니계수는 2009년에 0.49, 2013년에 0.47, 그 사이에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소득 불균형이 과연 2021년까지 해소될까?
다소 의문스러운 상태라고 네, 하겠습니다. 아직은 불평등 지수가 크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지금 이 중국의 외부에서도 도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어제 오늘 지금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 계속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네. 남중국해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지금 치열한가요? 지도를 보시면 네. 중국 남쪽에 해남도, 하이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베트남이 있고 그 아래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그 위로 필리핀 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바다를 남중국해라고 합니다. 네. 이 남중국해 바다 밑에는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이 아주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 바다의 90%가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가 있죠.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태평양 연안의 40여 개국을 지원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이 남중국해 분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보고 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으로서는 이 현상을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책임이라고 그렇게 네. 판단하고 현재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또 미국과의 우리나라 관계에서 이 중국이 국제규범을 어긋나게 행동할 경우 한국도 할 말을 해달라 이런 미국의 요구도 있었는데요. 참 고민인데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긴 하지만 무력 충돌하는 경우는 없겠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적인 규범과 규정, 규칙을 존중하지 않을 때 한국도 우리 미국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말을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말 뒤에 국제적인 규범과 규칙은 2차 대전 이후에 안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뜻은 그런 규범과 규칙은 미국이 정한 것이다. 이런 네.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의 뜻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한국이 미국을 지지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중립이라는 표명을 한 것으로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미국만 지지하다가 중국이 우리에 대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네. 우리가 난처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 정부 외교안보팀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중국 주변의 미국 동맹국들인 일본,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이미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아직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승준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초빙 교수였습니다.